자, 여러분. 오늘 얘기할 건요, 그냥 AI 모델이 좀 더 똑똑해졌다는 그런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. 이건 AI라는 게임의 판도를 아예 바꿔버릴 정말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바로 클로드 오퍼스 4.7 얘긴데요. 이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소위 에이전틱 AI가 등장했다는 거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AI가 그냥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? 지금까지는 딱 그 정도였잖아요, 그쵸?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복잡한 일 자체를 뚝딱 해치워버린다면요? 예를 들어 이 주제로 시장 조사해서 보고서 만들고 그걸로 발표 자료까지 싹 다 만들어줘. 이렇게 딱 한 마리 던졌는데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. 와, 바로 이 자율성.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할 변화의 진짜 핵심입니다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에이전틱 AI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,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. 지금까지 AI가 이거 복사 좀 해와 하면 딱 그것만 하는 인턴이었다면 이제 에이전틱 AI는 이번 프로젝트 맡아서 끝내봐 하면 알아서 계획 세우고 문제 해결하고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진짜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존재가 된 거죠. 완전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. 자, 그럼 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 오퍼스 4.7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?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뭐가 달라졌는지 핵심 업그레이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죠. 보시는 것처럼 오퍼스 4.7의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에 있습니다. 말하자면 세 가지 새로운 슈퍼파워를 얻은 셈인데요. 첫 번째, 에이전틱 엔지니어링. 이건 복잡한 일을 받으면 알아서 착착착 단계를 나눠서 실행하는 능력이에요. 두 번째, 비약적인 시각지능. 이건 말 그대로 사람처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강력한 적응형 통제력. 이건 쉬운 일에는 힘을 좀 빼고 진짜 어려운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아주 똑똑한 능력입니다.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오퍼스 4.7을 진짜 일 잘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특히 이 시각 지능이 얼마나 좋아졌냐면요. 무려 3배입니다. 3배. 아니 그냥 3배 더 선명해졌다는 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는 복잡한 프로그램 화면에 있는 그 조그만한 아이콘들, 아니면 건축 설계 도면에 빼곡한 선들, 심지어 우리가 캡처한 스크린샷 속의 흐릿한 글씨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뜻이에요. 스스로 디지털 환경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하는 에이전트 AI한테 이 보는 능력은 진짜 가장 중요한 무기인 셈이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으로 가볼까요? 바로 실전 능적 테스트. 과연 이 치열한 AI 성능 경쟁에서 오퍼스 4.7은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지 경쟁자들과의 한판 대결, 그 결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자, 첫 번째 대결 종목. 복잡한 코딩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. 바로 SWE 벤치 프로 테스트입니다. 결과를 보시면 오퍼스 4.7이 64.3%로 다른 경쟁자들을 꽤 큰 차이로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네요. 일단 코딩 능력에선 확실히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. 다음은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앱이나 도구를 동시에 얼마나 잘 다루느냐를 보는 MCP 아틀라스 테스트인데요. 여기서도 이전 버전에 비해서 더 나아진 점수를 보여주면서 이 친구가 진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겨도 잘 처리하겠구나 하는 신뢰감을 주네요. 그런데 이런 벤치마크 점수보다 더 와닿는 게 바로 이런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 아닐까요? 버셀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. 이제 시스템 코드를 건드리기 전에 스스로 검증을 하더라. 예전 모델에선 볼 수 없던 행동인데 덕분에 우리가 일일이 세심하게 감독할 필요가 없어졌다. 와, 감독이 필요 없다니 이 한마디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. 자율성이 진짜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생생한 증거잖아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AI가 똑똑해졌다는 건요, 반대로 우리가 얘랑 소통하는 방식도 좀 바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왜냐면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상대한테는 더 정확하게 말해줘야 하거든요. 핵심은 이거예요. 이제 알아서 잘해줘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해줘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. 예전 모델한테 이 코드 좀 정리해줘라고 하면 얘가 나름대로 추측해서 주석도 달고 이것저것 했잖아요. 근데 오퍼스 4.7한테 똑같이 말하면 정말 딱 띄어쓰기나 줄바꿈 같은 기본적인 것만 정리해요.
이게 성능이 나빠진 게 절대 아니고요. 오히려 너무 똑똑해져서 우리 의도를 함부로 짐작하지 않는 거예요. 아까 말했던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냅킨에 대충 그려서 주면 안 되잖아요. 정확한 설계도를 줘야죠. 바로 그런 겁니다. 우리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, 더 명확하게 지시해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이걸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나요? 지금부터 여러분이 딱 맞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핵심적인 장단점과 결정 포인트를 시원하게 짚어드릴게요. 물론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.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요. 우선 웹에서 자료를 막 찾아오는 작업은 아직 이전 버전이나 다른 모델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. 또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더 똑똑해진 만큼 비용도 더 듭니다. 똑같은 일을 시켜도 토큰 소모량이 약 1.35배 늘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돈이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이 결정 순서들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자,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? 여러분의 주된 업무가 복잡한 코딩이나 여러 툴을 동시에 쓰는 작업, 아니면 고화질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다? 그럼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. 무조건 오퍼스 4.7로 가시는 게 맞고요. 반면에 나는 웹 리서치가 정말 중요하다 하시면 일단 기존 모델을 쓰시거나 다른 모델이랑 섞어 쓰는 걸 추천드려요.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보안 테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좋습니다. 나는 오퍼스 4.7을 써보기로 했다.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액션 플랜을 드릴게요. 첫째, 지금 쓰고 계신 프롬프트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같은 애매한 말들부터 싹 다 지우세요. 둘째, 비용 폭탄 맞지 않으려면 지금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딱 재보고 새로운 작업 예산을 꼭 설정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얼트라 리뷰라는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이걸 써서 AI가 처음 코드를 어떻게 짜려고 하는지 그 설계도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.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. 오퍼스 4.7은 AI가 단순한 조수를 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율적인 일꾼, 즉 에이전틱 워커로 진화했음을 증명한다. 정말 그렇죠.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. AI가 뭘 할 수 있지?를 고민하는 시대는 끝났어요. 이제는 이 유능한 AI에게 어떤 일을 맡겨볼까를 고민해야 할 때죠. 자, 유능한 에이전트가 여러분 앞에 도착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어려운 일을 맡겨보시겠어요?